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2026에서 봐야 할 핵심은 단순히 새 GPU가 나왔다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진짜 의미는 엔비디아가 GPU 회사에서 AI 팩토리 플랫폼 회사로 자기 위치를 다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키노트 페이지 기준으로 젠슨 황 CEO는 2026년 6월 1일 오전 11시 타이베이 시간 기준으로 무대에 올라 차세대 AI를 견인할 돌파구를 공개한다고 안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키노트가 중요한 이유는 발표장이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를 따라가 보면 엔비디아가 말하는 차세대 AI는 GPU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뷰에라 루빈, 뷰에라 CPU, NV 링크, 네트워킹, HBM, 고급 패키징, 서버렉, 전력, 냉각, 윈도우즈 기반 AI PC,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 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좋은 발표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발표 이후 AI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보통 관련주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했다. 그러면 HBM도 좋고 TSMC도 좋고 서버도 좋고 전력도 좋고 로봇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장 매출을 가져가는지, 누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누가 기대감만 먼저 반영되는지, 그리고 누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지까지 나눠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GTC 타이베이 발표의 중심에는 베라 루빈이 있습니다. 베라 루빈 NVL72는 니차비계의 루빈 GPU와 니차코계의 베라 CPU로 구성되는 렉스케일 AI 슈퍼컴퓨터로 제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공식 자료에서 GB200 NVL72 대비 토큰당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고 토큰을 메가와트 기준으로 보면 최대 10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의, 즉 전문가 혼합 모델 학습에서는 같은 기간 기준 필요한 GPU 수를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미래 실적을 확정하는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베라 루빈의 성능 수치는 특정 모델, 특정 컨텍스트 길이, 특정 워크로드를 전제로 한 공식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객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재현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공급망이 얼마나 따라가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경쟁의 기준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GPU가 얼마나 빠른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토큰을 얼마나 낮은 비용과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GPU 성능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AI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AI 에이전트는 코드를 실행하고 파일을 읽고 여러 도구를 호출하고 업무 흐름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GPU뿐 아니라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런타임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말한 것은 GPU 단품이 아니라 AI 팩토리 전체입니다. 비라 CPU도 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비라 CPU를 에이전트용 CPU로 설명했고 공식 자료에서는 기존 X86 대비 작업 완료 속도 1.8배라는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CPU 신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GPU가 모델을 생성하고 CPU가 실제 업무 실행을 조율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GPU에서 끝나지 않고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발표의 두 번째 축은 기업용 로컬 AI와 개인용 AI PC입니다. DGX Station for Windows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최대 1조 파라미터급 모델을 로컬로 실행할 수 있는 데스크 사이드 AI 슈퍼컴퓨터로 발표됐습니다. RTX 스파크는 개인 AI 에이전트 시대를 겨냥한 윈도우즈 PC 플랫폼으로 제시됐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1페타플롭 AI 성능,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 개인 에이전트용 윈도우즈 PC라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가격과 실제 도입률이 확인돼야 합니다. AI PC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처럼 숫자로 강하게 확인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세 번째 축은 피지컬 AI입니다. 코스모스 3, 제선, 아이작 GR, 공종 T, D라이브
하이퍼레어는 로봇,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쪽으로 AI를 확장하는 발표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 시장 규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로봇과 자율주행은 실제 배치, 안전성, 비용, 규제, 고객 도입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지금 당장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기보다 엔비디아의 장기 옵션 가치를 키우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혜주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직접적인 1차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혜는 GPU 판매 하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라 루빈, 비라 CPU, 엔비링크, 네트워킹, 블루필, 섹트룸 X, DGX 스테이션, RTX 스파크, 코스모스, 아이셋까지 모두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칩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의 핵심 운영 체계를 파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기회는 데이터 센터, GPU에서 CPU, 네트워킹, 시스템,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플랫폼까지 확장됩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미 시장 기대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좋은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편하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비에라 루빈 출하율,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 매출 총익률, 그리고 고객 카펙스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 직접 수혜 구간은 TSMC입니다. AI 팩토리가 커질수록 선단 공정과 고급 패키징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비에라 루빈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칩 하나가 아니라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고성능 GPU, CPU, 네트워킹 칩, 고급 패키징이 모두 들어갑니다. 첨부 리서치 기준으로 TSMC는 N3, N사, 선단 공정, 루빈 생산, 그리고 공장 AI 적용까지 연결되는 매우 높은 노출도를 가진 기업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TSMC의 핵심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강할수록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은 공급 병목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TSMC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TSMC는 지정학 리스크와 대만 집중 리스크를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사실과 공급망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핵심 수혜 구간은 HBM입니다. 여기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를 나눠봐야 합니다. 이 세 회사를 그냥 HBM 관련주로 묶으면 분석이 너무 약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공급망 안에서 HBM 노출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AI GPU가 고도화될수록 HBM 용량과 성능 요구는 계속 올라갑니다. 비라 루빈이 HBM4와 연결되는 구조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선도 HBM 업체는 직접적인 수혜 구간에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중요합니다. 첨부 리서치에서는 마이크론을 루빈용 HBM 공동 개발과 미국 메모리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높은 노출도로 봅니다.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AI 메모리 수요가 동시에 커지면 마이크론은 단순 메모리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AI 공급망 안에 전략적 메모리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E 샘플과 차세대 AI 메모리 공급 후보라는 점에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고객 인증, 실제 공급 물량, 수율, 가격, 마진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직접 수혜로 단정하기보다 HBM 공급망 내에서 턴어라운드 확인이 필요한 후보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투자 판단이 흐려집니다. 네 번째, 수혜 구간은 서버 ODM과 OEM입니다. 비에라 루빈이 AI 팩토리 플랫폼이라면 결국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실제 렉과 서버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스컨, 퀀타, 와이윈, 위스트롬 같은 대만 ODM 기업들이 연결됩니다. 첨부 리서치에서도 이 기업들은 AI 인프라 제조, 하이퍼스케일러용 AI 서버와 렉, AI 팩토리용 ODM 노출도가 높은 기업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간의 장점은 출하가 보이면 매출 연결이 비교적 빠르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이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서버와 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라 루빈 파트너 출하가 늘면 ODM 쪽은 직접적인 물량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마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서버 조립은 매출 규모가 커져도 마진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고 고객 집중도와 재고 관리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OEM 쪽에서는 델과 슈퍼메이크로가 연결됩니다. 델은 AI 서버,
비아라 루빈 시스템 DGX 스테이션 4 윈도우즈와 관련된 노출이 있습니다. 슈퍼너먼서도 천천히 엄청 현장감 있도록 낭독한다리 구축해서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은 성장 기대가 큰 만큼 밸류에이션과 회계 공급망 관리 이슈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큽니다. 즉 서버 업체는 수요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진, 재고, 고객 집중도 실적 가시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혜 구간은 전력과 냉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AI 팩토리는 GPU만 꽂는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배전이 필요합니다. 냉각이 필요합니다. 렉 설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티브와 이턴 같은 전력 냉각 기업이 중요해집니다. 벌티브는 AI 팩토리 전력 냉각 인프라 노출도가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턴은 배전과 전력 설계 측면에서 연결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병목은 GPU에서 HBM에서 패키징으로 다시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력 냉각 기업이 단순한 주변 수혜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체크할 것은 수주와 마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로 전력 냉각 업체의 주문 잔고, 매출 성장,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혜 구간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기반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DGX 스테이션 for Windows, RTX Spark, 오픈쉘 같은 흐름은 엔비디아가 기업 PC와 윈도우즈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윈도우즈를 AI 에이전트의 실행 환경으로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래클은 OCI와 AI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연결됩니다. AI 클라우드와 주권형 AI 수요가 커지면 오래클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도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는 EDA 쪽에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AI 스택을 활용한 자율형 AI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자동화가 확산되면 EDA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하드웨어보다 실적 반영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발표가 나왔다고 바로 매출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 업무에 도입하고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M도 중간 노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U 중심 AI 인프라와 AI PC가 확산될수록 RM 아키텍처의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M은 밸류에이션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기술 서사와 실제 로열티 성장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키노트의 수혜주는 세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1차 수혜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HBM 공급망, 그리고 퍽스컨, 퀀타, 와이윈, 위스트론 같은 서버 ODM, 델과 슈퍼마이크로 같은 AI 서버 업체, 벌티브와 이턴 같은 전력 냉각 업체입니다. 2차 수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래클, 케이던스, 시놉시스, RM처럼 엔비디아 플랫폼 확산에 간접 효과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장기 옵션 수혜는 AI PC, 로보틱스,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엔비디아 발표니까 관련주 전부 수혜가 아닙니다. 출하와 비용함 증가가 바로 보이는 기업이 있고 기대감은 크지만 실적 확인이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비용 부담을 떠안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카펙스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공급망이 돈을 법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그 투자가 실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AI 캐펙스가 계속 커지는데 AI 서비스 수익화가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은 어느 순간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에서 조달하고 코어 WS 같은 고급 패키징을 사용하며 외부 조립 테스트 패키징 파트너에 의존합니다. 첨부 리서치에도 장기 리드타임, 10개 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 제약, 대만, 한국 중심 공급망 의존이 리스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리아 루빈 수요가 강하다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너무 강한데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매출 인식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출 규제와 지정학입니다.
AI 칩은 앞으로도 규제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중국의 대응, 대만 리스크, 한국 공급망 리스크는 모두 엔비디아와 관련 수혜주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커스텀 ASIC 경쟁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칩과 커스텀 ASIC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마리얼, AMD, 인텔 같은 기업들이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비라 루빈이 강력할수록 초대형 고객은 더 많은 엔비디아 시스템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체 칩과 혼합하는 전략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엔비디아와 AI 공급망의 미래를 많이 반영했다면 좋은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비에라 루빈의 2026년 하반기 파트너 출하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HBM4와 커우스 공급이 병목 없이 따라가는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이 유지되는지, 빅테크 카펙스가 계속 확대되는지, 전력 냉각 기업들의 수주와 마진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AI PC와 피지컬 AI가 발표를 넘어 실제 도입률로 이어지는지 이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이번 GTC 타이베이 키노트의 본질은 엔비디아가 더 빠른 GPU를 발표했다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전체를 장악하려는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돈의 흐름은 엔비디아에서 TSMC, HBM, 서버 ODM, 전력 냉각,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생태계로 퍼집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같은 속도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 실적 수혜와 기대감 수혜, 장기 옵션과 단기 매출,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큰 AI 뉴스일수록 먼저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수혜 구조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혜가 실제 매출, 마진,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발표 이후 가장 현실적인 수혜 구간을 HBM으로 보는지, TSMC와 패키징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력 냉각 인프라로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